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윈도우즈 폰 7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박용준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짧은 시간이지만 윈도우즈 폰 7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뤄볼 내용이고요. 윈도우즈 폰 같은 경우는 떻게 보면 모바일 쪽에서는 약간 후발주자이고요.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아이폰이라든가 안드로이드라든가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라든가 이렇게 이미 선도 업체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윈도우즈 모바일 6.5하고 이제 별개로 윈도우즈 폰 7이라는 이름의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된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어쨌든 조금 아쉽지만, 조금 아쉬운 게 아니라 이제 많이 아쉬울 수도 있겠죠. 현재 국내에서는 윈도우즈 폰 7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개발에 대한 이제 학습을 여러분들이 미리 진행을 시켜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만들어 놓은 윈도우즈 폰 7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해서 배포할 수 있는 국내 사이트는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 강의가 완성이 되고 나서 최대한 빨리 국내에도 앱스토어가 이제 열려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윈도우즈 폰 7 애플리케이션 만든 것을 여러분들 실제 디바이스인 윈도우즈 폰 7 디바이스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여러분들 폰 위에서 실행될 수 있는 날을 조금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겠고, 여러분들도 현재 제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그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이제 배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라면 미리 이제 준비하는 거죠. 얼리 어답터식으로 해서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2011년 국내 출시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발자로서 기존의 아이폰이라든가 안드로이드 폰이 아닌 여러분들이 앞에 계신 분들이 어떤 단넷 기반 비주얼 C샵이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했었던 단넷 기반의 개발자라면 아주 손쉽게 윈도우즈 폰 7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배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현재 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윈도우즈 폰 7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볼 테니까요. 한번 열심히 한번 따라와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폰 7에 대한 기초적인 강좌는 현재 강좌로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 단넷 코리아라든가 이제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단넷 코리아라든가 제 강의가 배포되는 비주얼 아카데미 또는 데브렉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가 되어질 거니까요. 제 강의를 보시고 윈도우즈 폰 7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윈도우즈 폰 7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로 윈도우즈 폰 7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폰 7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로 만들어진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말하고요. 실제 디바이스 자체는 삼성이라든가 LG와 같은 이제 하드웨어 밴드 업체에서 만들고 그거에 위에 올라가는 스마트폰 전용 그 운영체제로 보시면 돼요. 마치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윈도우즈 7, 윈도우즈 비스타와 같은 운영체제가 사용되는 것처럼 스마트폰에서는 윈도우즈 폰 7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체제가 만들어져서 스마트폰 전용 운영체제를 윈도우즈 폰이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 폰 같은 경우는 2010년도 12월 11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MS의 이제 스마트폰으로서 이제 현재 오른쪽과 같은 보이는 모양의 기존의 아이폰이라든가 안드로이드 폰과 달리 새로운 UI를 가지고 새롭게 만든 MS에서 새롭게 기존의 윈도우라는 단어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게 새로운 메트로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디자인 형태대로 만들어서 꾸며주는 형태대로 이제 그 윈도우즈 폰의 운영 체제를 다시 한번 구성을 했다는 거죠. 이 하드웨어 자체는 다른 이제
의존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 폰 7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2010년도 10월 11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발표할 때 국내 업체로는 예를 들면 LG의 뭐 옵티머스 7이라든가 삼성의 옴니아 7 같은 뭐 LG하고 삼성의 윈도우즈 폰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아쉽지만 국내 언어는 출시 안 됐고요. 영어라든가 독일어라든가 불어라든가 스페인어라든가 이태리어처럼 이제 5개 언어를 먼저 출시하고 국내 언어는 2011년도 하반 중후반기쯤에 발표할 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아쉬운 게 실제 디바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과정은 이제 윈도우즈 폰 7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환경인 디바이스, 이제 실제 물리적인 디바이스가 아닌 가상의 에뮬레이터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기 윈도우즈 폰 안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폰의 특징은 뭐 이제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폰에 뭐 백 버튼이라든가 스타트 버튼이라든가 서치 버튼이 이제 기본적으로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뭐 스타트 버튼, 이제 윈도우즈 키 같은 게 스타트 버튼이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즈의 메인 화면,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메인 화면, 메인 페이지로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시작 버튼이고, 백 버튼은 뭐 말 그대로 웹브라우저의 백 버튼하고 동일한 기능이겠죠. 그 다음에 서치 버튼은 검색창을 띄워서 바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폰에서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한다든가 특정한 단어를 검색해서 검색 엔진을 띄워주는 기능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러한 모양으로 윈도우즈 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윈도우즈 폰 7을 직접 이제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만져서 이제 넘겨보고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기존의 윈도우즈 모바일 6.5, 즉 윈도우즈 폰 7의 어떻게 보면 이전 버전이라고 불리울 만한 단어가 바로 윈도우즈 모바일 6.5라는 거죠. 윈도우즈 모바일 6.5보다는 어쨌든 윈도우즈 폰 7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만든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하드웨어하고 이제 최적화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뭐 제 손에서 느끼는 터치감도 이제 상당히 좋은 걸로 판명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윈도우즈 폰 7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것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폰의 뭐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아니라 윈도우즈 폰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어떤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응용 프로그램들, 뭐 줄여서 앱이라고 하잖아요. 이 윈도우즈 폰 7용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모양만 잠깐 살펴보면, 자, 윈도우즈 폰의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그냥 해상도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그만 장치다 보니까 뭐 800 곱하기 480의 이제 해상도를 갖는 기기가 일반적으로 출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웹브라우저로 따지면 뭐 800 곱하기 480 요 정도 크기. 여러분들 모니터 화면하고 비하면 굉장히 작은 화면이겠지만 어쨌든 손 안에 이제 컴퓨터이기 때문에 800 곱하기 480 정도면 충분한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뭐 게임 구동 환경이라든가 뭐 이제 웹을 검색하는 기본적인 모바일 환경에서는 뭐 이제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800 곱하기 480의 이제 해상도를 가지고 이제 출시가 됩니다. 뭐 해상도야 더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어쨌든 작은 장치에서 이제 검색을 이제 어떤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기본 표준 크기는 800 곱하기 480의 크기를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하드웨어 벤더에 이제 운영 체제만 만들고 하드웨어 벤더에 알아서 뭐 너네들이 뭐 CPU는 뭘 쓰고 뭐 이제 램을 얼마로 해라 이런 거를 뭐 이제 알아서 하라고 했었는데 윈도우즈 폰 7서부터는 이러한 하드웨어 스펙에 대한 하드웨어의
스펙에 대한 것을 누가 결정을 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결정하고, 운영체제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결정하고, 요러한 스펙에 맞게 어떻게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윈도우즈 폰 7 운영체제를 올려서 배포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웨어 벤더하고 약속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뭐 어쨌든 뭐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참여를 많이 하는 게 국내의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에서 나온 이제 이제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또는 이제 뭐 HDD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타 델이라든가 기타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그 윈도우즈 폰 7용 뭐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을 뭐 이제 만들고 있고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즈 폰의 하드웨어 중에서 보면 이제 센서와 서비스라는 단어를 이제 잠깐 했는데, 와이파이 같은 경우 이제 지원해주고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인터넷 환경이면 무선 인터넷 환경에 접근을 해서, 또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 3G 데이터에 접근해서 인터넷 데이터를 검색을 하거나, 뭐 카메라 같은 경우도 다 이제 5메가픽셀 이제 500메가 화소를 갖는 카메라가 이제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뭐 삼성 것도 마찬가지고 LG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속도계라고 해서 이제 X축, Y축, Z축을 갖는 이제 엑셀로미터라는 이름의 기능을 이제 가지고요.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카메라를 접근한다든가 이제 가속도계를 이제 접근한다든가 또는 이제 GPS를 접근하는 것, 현재 이런 내용들은 다 우리가 뭐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코드를 사용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코드를 사용해서 현재 여러분들의 로케이션, GPS 정보, 로케이션 정보를 받아올 수 있고, 프로그램 코드를 사용해서 진동을 뭐 1초 동안에 또는 0.3초 동안에 울린다든가 이런 기능, 또는 이제 여러분들의 폰을 X축, Y축, Z축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좌표값을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졌다가 그거에 필요한 어떠한 기능을 구현한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버튼을 눌렀을 때 카메라 캡처 기능을 구현을 한다든가, 카메라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띄울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다든가 등등등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현재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즉 애플리케이션 제작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서버의 정보를 자동으로 폰에 뭐 이제 공지사항처럼 띄워줄 수 있는 기능도 우리가 뭐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그러한 이제 컴퓨터 사용, 이제 스마트폰 사용 중에서 딱 2개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LG 옵티머스 7이라고 해서 이제 뭐 LG 측에서 만든 뭐 윈도우즈 폰 7 전용 뭐 이제 윈도우즈 폰은 이런 모양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도 이제 윈도우즈 폰이 발표가 되면서 바로 이제 하드웨어 스펙이 다 공개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윈도우즈 폰에 돼 있고요. 그래서 LG 측에서 만들어진 거는 뭐 옵티머스 7이라는 이름으로 뭐 요 정도 사양. 현재 이제 정리해 놓은 것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따로 이제 말씀드릴 필요 없이 요 정도 사양을 가지고 이제 그 윈도우즈 폰의 운영체제, 윈도우즈 폰 7 운영체제를 돌려서 뭐 전화기 일반적인 뭐 이제 폰 기능이라든가 인터넷 검색 기능이라든가 카메라 기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어쨌든 뭐 애플리케이션은 뭐 LG 옵티머스 7 같은 경우 이러한 기능들을 뭐 탑재를 했다라고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한 노트를 한번 해본 거고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는 옴니아 7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모양의 이제 윈도우즈 폰 7 스마트폰을 제시를 했고, 뭐 이제 해상도라든가 뭐 크기라든가 램이라든가 뭐 이제 그 CPU 기능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최대 뭐 다 500메가 이제 뭐 500메가의 이제 카메라라든가 뭐 그 이상의 어떤 동영상을 실행한다든가 그 뭐 기본적인 스펙들은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을 달리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윈도우즈 폰 7에 접근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비즈니스 관점이라면 윈도우즈 폰 7에는 오피스가 올라옵니다. 오피스. 아주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보면 윈도우즈 폰 7이 굉장히 늦었죠. 아이폰이라든가 안드로이드 폰에 비하면 굉장히 늦었어요. 하지만 오피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워드 또는 이제 아웃룩과 같은 기능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아웃룩은 뭐 익스체인지 서버를 사용해서 아웃룩과 이제 폰을 연동한다든가 또는 이제 오피스의 원노트라는 이름의 이제 노트용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간다든가 또는 뭐 이제 기존의 쉐어포인트 서버에 이제 윈도우즈 폰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든가 등등등 기타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이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뭐 버전으로 굳이 따지자면 7.0 버전 수준으로 이제 7.0 버전으로 이제 올라가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컨슈머 입장에서는 뭐 오피스를 사용한다든가 역시 MS의 가장 큰 윈도우즈 폰 7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다른 타 스마트폰이 갖고 있지 않는 가장 큰 장점은 엑스박스 라이브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게임 면에서는 뭐 기존의 콘솔 기반의 엑스박스가 이제 올라가 있는데 그게 그대로 엑스박스 라이브에 있는 모든 게임들이 윈도우즈 폰 7에서 그대로 실행이 될 수 있게 다 포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역시 배포가 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뮤직 사이트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준을 통해서 mp3 파일 같은 경우를 검색한다든가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 폰 7을 다른 말로 준 플레이어에 업그레이드 준 플레이어에다가 플러스 폰 기능을 넣은 거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이제 기존의 준 기능에다가 뭐 이제 준 플레이어에다가 뭐 음악을 듣고 음악을 다운로드 받고 음악을 검색해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음악 플레이어에서 폰 기능을 더 추가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된 게 윈도우즈 폰 7이다. 굉장히 장점들이죠. 오피스 사용하고 엑스박스 라이브 사용하고 준 플레이어로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의 검색 기능인 빙 검색 엔진이 이제 내장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정한 단어를 검색한다든가 했을 때 그러한 단어를 뭐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이러한 어쨌든 스마트폰으로서의 장점을 컨슈머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거죠. 디벨로퍼 관점입니다. 개발자 관점이에요. 제가 지금 이번 과정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요거입니다. 요거. 실버라이트를 사용한 윈도우즈 폰 7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자. 실버라이트 기술을 사용해서 윈도우즈 폰 7에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기법을 학습하는 과정이 현재 이번 과정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XNA 디벨로퍼 관점에서라면 예를 들면 윈도우즈 폰에서 올라가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실버라이트 기반으로 만들어도 되고 XNA 기반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하지만 어쨌든 기본은 실버라이트 기반이기 때문에 실버라이트 기반의 요 첫 번째 기능 실버라이트 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실버라이트를 가지고 모양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이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가 간단한 뭐 캐주얼 게임을 만든다든가 그러한 기능을 구현을 해줄 수 있고요. 만약에 좀 더 전문화된 게임을 만들고자 했으면 XNA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실버라이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XNA 애플리케이션인데 어쨌든 이번 과정은 실버라이트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래서 실버라이트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뤄볼 거고요. 자, 어쨌든 개발자 관점이라면 기존의 닷넷 개발자라든가 또는 실버라이트 개발자였다면 굉장히 편하게 동일하다는 거죠. 윈도우즈 폰에서는 실버라이트 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면 됩니다라는 것을 알아보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버라이트는 어쨌든 이번 과정에 어떻게 보면 기본 선수학습으로 제가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버라이트가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실버라이트 기초적인 거 XAML을 볼 줄 아는 정도로 사용할 줄 아는 정도는 실버라이트를 먼저 학습을 해놓고 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구성을 했으니까요. 물론 이제 바로 윈도우즈 폰 7 강의를 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버라이트는 기본 선수학습으로 따로 뺐어요. 왜? 굳이 이제 윈도우즈 폰에다가 실버라이트에 있는 몇 시간짜리를 강의를 넣을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실버라이트를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학습하고 간단하게 이제 학습하고 윈도우즈 폰을 개발하면 금방 이제 이렇게 쉽게 개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XNA는 어쨌든 게임 전용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타 이제 어떤 서비스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다 한다면 그거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라이브라든가 이제 윈도우즈 애저 서비스 등등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윈도우즈 폰하고 연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여러분들 폰에다가 삽입을 시키고 싶다. 여러분들 디바이스에다가 올려서 여러분들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고 싶다 했을 때는 윈도우즈 폰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에다 올려서 그곳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각각의 사용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애플리케이션을 마켓플레이스에서 올려놓고 그거를 뭐 이제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든가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게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마켓플레이스에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마켓플레이스는 국내에는 아직까지도 윈도우즈 폰 자체가 디바이스 자체가 배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폰 마켓플레이스도 이제 윈도우즈 폰 실제 디바이스가 배포되는 시점을 통해서 아마 준비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현재 강의하고 있는 시점 같은 경우는 요 관점 아직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올리거나 이제 이런 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여기 실버라이트 가지고 윈도우즈 폰 7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뭐 기초 파트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강좌로 이제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앞으로 실제 윈도우즈 폰을 가지고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 이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떠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같이 학습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한번 윈도우즈 폰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윈도우즈 폰 7의 애플리케이션 제작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소개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